초가을의 짭짤한 바람이 처마를 핥고 지나갔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이 오래된 집 앞에서 윤서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구청 기록 정리 계약직으로 일하는 그녀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 낡은 서류 가방을 움켜쥔 채 배를 눌렀다. 문 안에서 낮은 허밍이 흘러나왔다. 별 바람이 분다. 서정의 손이 벨 위에서 멈춰버렸다. 그 선율, 그 목소리의 떨림. 고아원 시절 밤마다 자신을 감싸던 자장가와 똑같았다. 입양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서정에게 친모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호적에 부모라는 두 글자와 희미한 자장가 하나뿐.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그 노래가 들려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은발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정혜란이었다. 1970년대부터 라디오 드라마계의 전설로 불렸던 그 배우. 혜란은 서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참 밉다. 그 말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윤서정 씨죠. 잘 부탁드려요. 최근 기억이 들쭉날쭉해져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거실로 들어서자 라디오 대본 더미와 오픈릴 상자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눅눅한 필름,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흑백 사진들 속에서 젊은 시절의 혜란이 마이크 앞에서 연기하고 있었다. 은실 씨, 차 좀 부탁해요. 혜란이 부엌 쪽으로 소리쳤다. 곧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 집사 고은실이었다. 그녀는 서정을 살펴보며 인사를 건넸다. 정원에는 유재동 씨가 있어요. 소나무 다듬는 일을 하죠. 혜란이 창밖을 가리켰다. 정원에서 한 남자가 가위로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혜란의 기억은 정말 들쭉날쭉했다. 방금 전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갑자기 30년 전 일을 생생하게 떠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서정을 향한 미묘한 친밀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대하는 듯한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서정이 첫 번째 상자를 열어 대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사이에서 혜란이 연필로 적어놓은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본 가장자리에 작은 글씨로 적힌 것들이었다. 목소리에 더 애절함을, 이 대사는 울면서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메모들 사이에서 하나가 특히 서정의 시선을 붙잡았다. 아이에게 남길 말 노래는 길을 만든다. 서정의 귓불 뒤 반달 모양의 점이 뜨끔거렸다. 어릴 적부터 있었던 이 작은 점이 왜 지금 아픈 걸까? 이 집과 자신의 과거가 어딘가 엮여 있다는 예감이 다다처럼 밀려왔다. 이 작품들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1971년부터였나. 그때는 참 젊었지. 혜란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첫 작품이 잃어버린 아이였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지. 마치 제 이야기 같아서. 바람이 창틀을 울릴 때 초인종 소리가 겹쳤다. 엄마, 서류 가져왔어.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문이 열리며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하리와 남규원이었다. 혜란의 딸과 사위였다. 아, 정리해 주시는 분이시군요. 하리가 서정에게 인사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헷갈려 하셔서 걱정이에요. 서정은 첫날부터 알 수 있었다. 이 집이 단순한 정리 현장이 아닐 거라는 걸. 모든 것이 자신과 연결된 어떤 이야기의 시작점 같았다. 하리 부부가 저녁 무렵 다시 찾아왔다. 서정이 대본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혜란 곁에 앉아 작은 알약 봉지를 꺼냈다. 어머니, 안정을 위해서 이것 좀 드세요. 하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지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다. 서정은 슬쩍 복용표를 훔쳐봤다. 일반적인 병원, 처방전과는 달랐다. 병원 이름 대신 애매한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고 약품명도 선명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이게 뭐 하는 약인지.
혜란이 알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망설였다. 기억력에 좋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라고 했어요. 남규원이 물잔을 건네며 말했다. 서정이 미간을 찡그리는 순간 유재동이 전지가위를 들고 거실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정원이를 마치고 들어오는 참이었다. 그가 서정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다. 필요 이상입니다. 공증인이랑 변호사도 주말마다 오더군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오래된 거실 시계를 흘끗 가리켰다. 추가 좌우로 흔들리는 큰 벽시계였다. 저 안이 비어있진 않을 겁니다. 유재동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조용히 뒷문으로 사라졌다. 서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본에 밑줄을 그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헤라는 결국 알약을 삼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모인 하리 부부는 서정이 있는 줄도 모르는 듯 대화를 시작했다. 서정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가 시설로 가시면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게. 하리의 목소리였다.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가 힘드시잖아. 호텔 개발 도면 봤어? 이 일대가 다 개발구역이야. 남규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건물 담보 잡는 것도 이번 달 안에 처리해야 해. 헤라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잠들듯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아까 먹은 약 때문인 듯했다. 남규원이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다. 화면에 여러 문서들이 떴는데 그중 성년후견이라는 단어가 크게 보였다. 서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성년후견인 제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제도였다. 변호사는 뭐라고 했어? 하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음 주까지 서류 준비하면 된대. 어머니 상태 진단서도 받아놨고. 서정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려다 걸음을 멈췄다. 이들이 헤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다. 서정 씨, 차 드세요. 고은실이 부엌으로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식탁보를 접으며 서정의 손에 작은 메모를 쥐어줬다. 내일 낮 부엌에서 시간 벌어줄게. 고은실도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다. 바람이 다시 스산해졌다. 창밖에서는 바닷바람이 나무들을 흔들고 있었다. 헤란의 허밍 소리도 완전히 멎었다. 거실에는 시계추 소리만 남아 있었다. 똑딱, 똑딱 마치 긴장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서정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봤다. 수상한 약, 성년후견인 서류, 호텔 개발 이야기, 그리고 유재동이 가리킨 벽시계. 모든 것이 헤란을 둘러싼 음모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헤란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자장가, 분명히 자신의 기억 속 목소리와 같았다. 내일 고은실과의 만남에서 무엇을 알게 될까? 서정은 벽시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오후 고은실이 거실에서 차를 대접하고 있었다. 하리는 어머니 곁에 앉아 또다시 서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서정은 대본 정리를 하는 척하며 벽시계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머니, 이번 주까지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하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바로 그때 고은실이 일부러 물컵을 테이블 끝에서 밀어뜨렸다. 철그렁 소리와 함께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아이고, 죄송해요. 고은실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리는 깜짝 놀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을 닦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조심 좀 하세요. 성을 내며 걸레질에 집중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서정은 벽시계로 다가갔다. 뒷판을 살펴보니 작은 나사들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하나씩 풀어나갔다. 시계추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았지만 하리는 여전히 바닥 청소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마지막 나사가 풀리자 뒷판이 열렸다. 그 안에서 검은 천에 쌓인 작은 상자가 툭 떨어졌다. 서정은 재빨리 그것을 집어 품에 감췄다. 다 닦았어요. 하리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조심할게요. 고은실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서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는 작은 오플릴 테이프 하나, 젊은 시절 헤란의 사진 몇 장,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서정의 손이 떨렸다. 헤란의 필체로 쓰인 글이었다. 서정아, 라디오 소리 나는 문 앞에 널 두고 돌아선 날 숨이 멈추는 줄 알았다. 매일 밤 내 목소리를 그리며 녹음실에서 울었다. 별 바람이 분다. 달빛 바다에 우리 노래가 너에게 닿기를 바라며. 1979년 4월 15일 날짜가 선명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협박과 스캔들 속에서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절절한 사정들. 라디오 방송국의 압력. 미혼모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고아원 송금. 내역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편지 마지막 장에는 작은 은빛 달 모양 브로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이것만은 꼭 내게 주고 싶었다. 내 귀 뒤에 반달 점처럼 예쁜 브로치를. 서정은 무의식적으로 귀 뒤 반달점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온몸이 뜨거워졌다. 이 작은 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머리카락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점인데 엄마였구나. 서정의 입술이 떨렸다. 그날 저녁 하리 부부는 더욱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번 주까지만이에요. 더는 시간이 없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헤라는 여전히 알약의 영향으로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가끔 서정을 바라볼 때면 뭔가 말하려다가 고개를 떨구곤 했다. 서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저녁 늦게 고은실의 도움으로 지역 라디오, 방송국 PD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혜란 선생님 특집 방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생방송으로요. 선생님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혜란 선생님이요? 물론이죠. 저희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에요. 내일 저녁 7시는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도 가져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규원의 차가운 시선이 서정의 등을 타고 올라왔다. 그가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딱 정리만 하세요. 다른 건 건드리지 말고. 남규원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서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다시 시계 뒤쪽 제자리에 눌러 넣었다. 하지만 편지와 브로치는 따로 빼두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시계추가 다시 똑딱거렸다. 다음 박동까지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됐다. 서정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자장가를 속으로 흥얼거렸다. 주말 오후 식탁에는 공증인의 서류와 노트북, 잉크패드가 차례로 올라왔다. 하리와 남규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헤란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공증인은 나이가 지긋한 남성으로 익숙한 듯 서류를 펼쳐놓았다. 어르신, 절차는 간단합니다. 여기 성년 의견인 동의서에 지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남규원이 헤란의 손을 잉크패드 쪽으로 이끌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거실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정이 미리 설정해둔 라디오 방송이었다. KBS 특집 방송. 전설의 라디오 드라마 배우 정혜란을 만나다. 젊은 시절 헤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익숙한 자장가, 선율이 흘러나왔다. 별 바람이 분다. 달빛 바다에. 헤란의 흐릿했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표정이 살아났다. 이 노래 이건 내 딸에게 불러준 노래야. 헤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어머니, 뭔 소리세요? 서류부터 먼저. 하리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때 서정이 주머니에서 은빛달 모양 브로치를 꺼내 혜란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거 기억하세요? 혜란의 손이 브로치를 쓰다듬더니 천천히 서정의 귀 뒤로 향했다. 반달 모양의 작은 점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는 순간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정아, 내 딸 서정아. 공증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절차를 중단해야겠습니다. 의사표시가 가능한 명료한 상태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남교원이 화를 내며 라디오를 끌어 달려갔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라디오 방송국 촬영팀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고 기어 동네 합창단 할머니들이 함께 나타났다. 서정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생방송 시작합니다. PD가 외쳤다. 합창단 할머니들이 자장가를 이어서 부르기 시작했다. 별바람이 분다. 달빛 바다에 엄마 품에 안긴 우리 아가야. 혜란은 카메라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는 정혜란입니다. 제 정신이 완전히 멀쩡합니다. 이 집과 모든 기록물들을 공익 아카이브로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 윤서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때 정원사 유재동의 안에서 제키 안쪽 주머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것들 좀 보세요. 유재동이 PD에게 서류를 건넸다. 하리 부부의 허위 견적서와 담보 계획서, 그리고 수상한 금융거래, 예역 복사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 어디서 구한 겁니까? 남규원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몇 달 전부터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정원 일하면서 많은 걸 보게 되더군요. 유재동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PD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모두 생중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라디오, 배우 정혜란 선생님이 잃어버린 딸과의 재회, 그리고 재산을 노린 음모가 실시간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하리와 남규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증인은 이미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를 뜨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 서정이 혜란의 손을 잡았다. 용서해라, 서정아.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단다. 매일 너를 생각했어. 라디오 방송을 할 때마다 내가 어디선가 듣고 있기를 바랐지. 식탁 위의 잉크패드는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성년 후견인 서류들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다. 창밖에서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며 햇살을 반짝였다. 다음 파도가 오기 전 모든 게 이미 완전히 뒤바뀌었다. 합창단의 자장가가 여전히 집안을 감싸고 있었고 어머니와 딸은 마침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몇 달이 흐른 뒤 적산가옥의 1층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바다 라디오 대본 도서실이라는 간판이 현관 옆에 걸려 있었고 거실과 방 곳곳에는 라디오 대본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혜란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함께 방문객들이 남긴 사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혜란은 무료 성우 워크숍을 열었다. 동네 할머니들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찾아와 목소리 연기를 배웠다. 혜란의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마이크 앞에 서면 놀랍도록 생생해졌다. 목소리에는 마음이 담겨야 해요. 기술보다 진정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혜란이 참가자들에게 말하며 시범을 보였다. 서정은 아카이브 정리 일을 계속하며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방문객들이 남기는 사연들을 모아 작은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었다. 라디오와 함께한 추억,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 같은 주제로 매달 새로운 전시가 열렸다.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윤도윤이라는 15살 소년이었다. 인공아웃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소리의 그림이라는 독특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들리는 소리들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는 작업이었다. 파도 소리는 하얀 곡선 같아요.
할머니 목소리는 따뜻한 노란색이고요. 도윤이 자신의 그림 일기를 서정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유재동은 여전히 정원에서 소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방문객들에게 정원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무마다 담긴 사연,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에 대해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고은실은 게시판 관리를 맡아 각종 공지사항을 붙였다. 초보 낭독반 모집, 라디오, 드라마 공연, 참가자 모집, 추억의 자장가 함께 부르기 같은 메모들이 빼곡했다. 어느 조용한 오후, 해랑과 서정은 나란히 앉아 옛 오플릴 테이프를 정리하고 있었다. 혜란이 테이프를 손으로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그날 발자국 소리가 아직도 들린다. 너를 두고 돌아서던 그 발걸음 소리 말이야. 서정이 어머니의 손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라디오가 대신 걸어와요. 우리가 만든 이야기들로요. 해질녘이 되자 합창단 아이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혜란의 자장가를 현대적으로 변주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자연스럽게 박자를 맞춰주었다. 며칠 전 하리 부부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결국 그들은 재산 편취 시도와 노인 학대 혐의로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다. 법정에서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공용 테이블에는 오늘의 낭독 대본이 펼쳐져 있었다. 잃어버린 편지라는 제목의 라디오 드라마였다. 혜란이 직접 쓴 대본으로 자신과 서정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었다. 마지막 트랙에서 혜란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잊힌 목소리가 돌아오려면 누군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 그 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서정은 현관문 옆에 새로 달린 작은 종을 가볍게 울렸다. 맑고 고운 소리가 집 안팎으로 퍼져나갔다. 방문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약속 같은 소리였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이 집에서는 매일 새로운 목소리들이 태어나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도서실의 불이 하나씩 꺼져가고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밤을 지키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집은 새로운 방문객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